유가증권 시장 잠시 하락 반전되기도 했다가 지금 다시 소폭의 플러스권의 움직임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이 오늘 포착이 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오늘 테마주 중에서 무선 충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또 같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이즈 파워가 갤럭시 S4에 납품한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스텍과 함께 장 초반에 상한가 시세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와이즈 파워가 오르면서 무선 충전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 시세가 조금씩 더 위쪽으로 향해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RF텍, 크로바 하이텍 지금 4%까지 고가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캠트로닉스도 1%대 상승권의 움직임으로 하락 반전에서 지금 플러스권 반전 이후에 상승폭을 더 많이 키우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사연구원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기간 조정 이후에 단기 저점 확인 과정이다라는 판단인데요. 경기 민감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시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선물옵션 만기 그리고 금통일 앞둔 관망 장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입니다. 신제품 출시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 IT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보자라는 시각을 전했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국내 증시의 상대적인 그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모멘텀을 보유한 개별 종목에 관심을 갖자라는 시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내일 이벤트를 두 가지 또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관망세가 펼쳐질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시각은 여전한데요. 내일 또 이 갤럭시 S4의 공개로 인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 종목에 대한 그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그 구간이네요. 자, 이 중에서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줄 전략을 보니까 우리 증시의 상대적인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 이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을 보고 계시네요. 좀 자세히 풀어서 전망을 해주시죠. 예, 한 줄로 제시해드린 부분, 상대적인 부진이다라는 부분만 보면 다소 좀 오해가 좀 생길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국내 증시가 하락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최근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증시만 차별적으로 하락 쪽으로 간다, 하단 채널, 상승 채널에 하단을 깨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상승 탄력이 조금은 글로벌 증시, 미국이라든지 일본에 비해서 좀 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어떤 국가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본이라든지 미국 같은 국가들이 대표적일 텐데 경기 회복이라든가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통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국가들입니다. 반면에 지금 대표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지금 부동산 규제 이슈가 다른 모멘텀들을 모두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경기 부양이랑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글로벌 유동성에 지금 방향성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뚜렷한 정부나 중앙은행 차원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분명히 약점 중에 한 가지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글로벌 경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어떤 회복 속도, 그러니까 글로벌 교역량에 대한 회복, 이런 부분들을 자극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역시 해외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증시인 만큼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어떤 상승 흐름 자체는 동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정부의 부양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탄력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최근 들어서 북한 같은 지정학적인 어떤 지역적인 문제들도 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 탄력은 글로벌 증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조금은 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매수의 관점의 의견은 가지고 계시는데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 들려주시죠. 예, 아무래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에 대한 상대적인 부진이라고 하더라도 하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전반적인 상승 쪽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지역적인 우리나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규모가 그렇게 확대되지 않고 있는 것도 그런 관점 중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다소 부진하더라도 일단 반등 쪽, 매수 쪽에 대한 계속해서 의견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당분간은 그 대형주 쪽에서의 어떤 큰 흐름이 나타나기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조금 단기적으로 가져가 보는 편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테마가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가 또 유전체 분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전체 분석 시장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 주들이 꽤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시장 자체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수혜도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 유전체 분석에 대해 관련 테마주들에 대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그 LTE 서비스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어떤 통신 서비스 관련 업종들에 대한 관심도 다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소형주 중심으로 매매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시간이네요. 동양증권 조병인 연구원이었습니다.